반갑습니다. 네, 정진무입니다. 74회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코스피가 좀, 코스닥하고 좀 빠졌네요. 그죠? 예, 빠지면 또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건 다 소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8월 6일 날 저점 찍고 8월 26일 날 확인을 하고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을 했죠. 그래서,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굉장히 오랫동안 올랐으니까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요 라인이죠. 이 라인에 오면 또 저항을 한번 받아서 또 하락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이렇게 또 여기 보시면 또 지지선들이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쉬었다 싶으면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대외적으로 또 좋은 호재가 있어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빠지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시장 쪽에서 다른 경제적인 거나 뭐 정치적인 거나 사회적인 면에서 그런 거 나오는 뉴스들은 그냥 하락에 대한 변명거리를 만들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크게 너무 그쪽에 개념치 마시고,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자기가 가진 그런 철학이라든지 원칙을 꼭 지키시는 게, 그게 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저번에 이어서 한번 또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책을 한번 또 읽어보고요. 왜 주식인가를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제목 두 번째, 일본과 중국 사이는 지정학적으로 유리하다. 샌드위치 이론이라는 말이 있다. 값싼 제품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중국은 우리의 기술력을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로 재도약하는 일본의 높은 기술력은 우리가 따라잡기 힘들어 두 나라 사이에 낀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라는 주장이다. 일견 그럴듯한 말이지만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추격과 값싼 중국 제품의 시장 잠식에 대해 우려한다. 그러나 경제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는 경쟁력을 잃을지 모르지만 경쟁력을 잃어버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한국은 한국의 강점을 살리면 된다. 가령 증권이나 보험 같은 금융업이나 인터넷 소프트웨어 산업 등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수한 머리를 사용해야 한다. 훨씬 크게 적용한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다는 것은 오히려 행운이다. 우리의 기술력이 빠르게 일본을 추격하고 있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지척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추격 때문에 많은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서 걱정된다고 말했다. 하다못해 이쑤시개까지 수입해야 한다는 현실이 우려된다는 신문의 사설을 읽은 기억이 난다. 하지만 정말 걱정해야 할 일이었을까? 과거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돈을 벌었는가? 중국에서 그토록 많은 한국의 연예인들이 한류 바람을 일으킬지 어떻게 알았는가? 지금 돌이켜보면 10년 전의 우려가 정말 걱정해야 될 일이었는가? 아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중국은 격차를 계속 줄이고 따라올 것이다. 기술에서 한국을 추월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능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계속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진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웃에 중국과 같은 경쟁자가 있으면 오히려 한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커진다면 그것 또한 나쁜 일은 아니다. 오히려 환영할 일이다. 우리가 생산한 제품을 팔 큰 시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국토와 14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을 상대로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니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산업의 경쟁력을 잃었다는 사실에 연연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다 중국에 넘겨져야 할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이미 미국이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을 우리나라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더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 지식 집약 산업으로 진화할 때다. 예를 들어 중국보다 앞선 금융산업을 발전시켜 한국이 금융허브가 된다면 중국의 잃어버린 산업보다 10배, 100배 더 큰 기회가 주어진다. 제조업의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된다. 지정학적으로도 우리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뿐만 아니라 아주 장기적으로 북한이라는 호재도 있다. 만약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져
철도가 북한을 거쳐 중국까지 직접 통과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다. 지금도 몇몇 기업들이 이미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고 과거 중국처럼 북한에 경제 특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많은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다.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더라도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결국 경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통일을 한다면 단기적으로 혼란이 올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기업들과 한국 경제에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